우리 아빠가 젊어진대요. 아빠차, 국민차, 신형 소나타가 젊어집니다. 무려 5년 만입니다. 5년 만입니다. 하지만 이 흥행 전망이 밝지만은 않아요. 현대차를 한국 대표 자동차 기업으로 만든 주역이자 장수 모델이지만 시기가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매년 국내 중형차 판매는 하락하고 있는 데다가 대세는 SUV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 공개될 소나타가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 디자인, 엔진, 가격을 추측해보면서 돌아올 소나타의 시장 반응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스텔라 탄생. 현대가 나온 우리 고유 모델의 고급 승용차 스텔라. 스텔라는 경제적이며 안전하게 설계됐습니다. 올드카 스텔라를 기억하시나요? 1983년부터 1997년까지 생산된 현대자동차의 두 번째 자동차인데요. 소나타의 전신이 바로 이 스텔라죠. 소나타는 스텔라에다가 고급 편의사항을 더해가지고 1995년에 출시한 모델인데요. 출시 당시 이름이 소나타였습니다. 경쟁사로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 명칭이 마치 뭐 소나 타는 자동차 아니냐. 그래서 결국 명칭을 소나타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좀 우픈 사실이죠. 1988년 2세대가 출시되면서 총 판매량 50만 대를 돌파한 소나타, 곧 대한민국 대표 중형 세단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후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인기를 끈 3세대, 엔진, 성능, 안전동까지 과거에 비해서 진일보시킨 4세대, 이후 현대자동차의 패밀리룩이 나타나기 시작한 5세대, 거기에 4도어 쿠페 스타일로 한 번 더 디자인을 바꾼 6세대, 다시 절제된 디자인으로 등장한 7세대까지 소나타 탄생 이후 무려 34년 동안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런 소나타는 7세대 LF 소나타로 2014년 출시됐지만 판매량은 정체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 트렌드가 SUV로 넘어가면서 2016년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위기를 맞았죠. 새 모델이 나오지 않는 소나타, 더더욱 침체기를 맞아서요. 지난해에는 단 65,846대를 파는데 그쳤습니다. 연간 10만 대 넘게 팔리던 이 전성기 시절과 비교하면 상당히 부진한 성적이죠. 그래서 이번 8세대 소나타는요, 더욱 중요합니다. 생존 여부가 달렸으니까요. 그렇다면 절체절명의 소나타, 8세대에선 어떻게 바뀌어 나올까요? 일단 디자인에 대해서 지금껏 공개된 건 딱 이 한 장의 사진뿐입니다. 컨셉트카 르필루즈의 모습인데요. 이 차체 디자인이 이번 소나타에 최초로 반영된다고 해요. 휠 베이스가 좀 길어 보이고요. 오버행은 상대적으로 짧은 디자인이죠. 윈도우 라인 쪽은 쿠페 스타일로 날렵한 곡선미가 느껴지고요. 위장막을 입은 테스트 차량이라 파악하기 쉽진 않은데 차체가 굉장히 낮아 보이네요. 측면도 보면 윈도우 라인의 곡선미가 살아난 걸 보니 쿠페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전면부 그릴이나 후드가 기존보다 넓고 커 보이는 점도 눈에 띄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뒷모습이 제일 흥미로웠어요. 두바이의 공공도로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차량 모습이 찍힌 스파이샷인데요. 리어 램프에 들어온 불을 보니까 램프 형상을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죠. 기존 모양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일부 커뮤니티에 공개된 실사 사진도 좀 보실까요? 저는 이 양날개 측면을 보니까 혼다의 시빅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아래로 얇은 LED가 길게 한 줄 들어간 건 마치 제네시스 G90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네요. 실내 디자인도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공식적으로 공개된 사진 중엔 브라운 계열 시트에 이렇게 숄더 부분에 정사각형 무늬의 패턴이 독특하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 시트 옆에 워크인 버튼, 이거 너무 반갑더라고요. 워크인 기능이 되면 운전할 때 시트 조절 진짜 훨씬 편하잖아요. 양산 차량에 확실히 적용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 측면에선 이번 소나타 꽤 호평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외관 바디가 쿠페 스타일이라는 점이 젊은 세대에게 어필할 요소로 보여요. SUV가 대세라지만 중형 세단만이 갖는 또 유려함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특히 좀 이 부양 가족이 없는 20대에겐 이 점이 더욱 끌릴 것 같고 또 실내에서도 의외의 편의성을 살려놓은 것 같아요. 실내외 디자인 측면에서는 호평받지 않을까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봅니다.
이번 신형에선 디자인만큼 엔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는데요. 기존 소나타와는 아예 다른 엔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에 맞게 플랫폼도 당연히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진은 최근 현대차에서 차세대 파워트레인으로 밀고 있는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적용될 것이라 예측을 합니다. 가솔린, 하이브리드 그리고 택시 모델에 적용될 LPI가 구체적인 라인업으로 오르지 않을까 하는데요. 아쉬운 소식은 N 배지를 단 고성능 모델은 없을 거란 점이에요. 외신을 중심으로 소나타에도 이 벨로스터처럼 최초로 N 모델이 적용될 거라는 사전 예측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마도 이 출시 라인업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N 모델이 나오더라도 좀 나중 얘기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소나타에서 이 고성능의 주행감을 맛보게 되는 것, 이건 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가장 큰 특징이 듀얼 포트 연료 분사 시스템으로 구동된다는 점인데요. 말 그대로 두 개의 연료 분사 장치가 있어서 한 개였던 때보다 연소 효율을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분사 방식은 간접 분사라는 점이 특징이죠. 인젝터가 연소실 안에 있어서 직접 연료를 분사하는 이 직분사 엔진에 비해서는 힘이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높은 마력과 토크, 이런 고성능 주행감은 소나타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운 마음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이죠. 가격은 어떨까요? 이번 신형 소나타엔 그간 현대에서 개발한 모든 안전 사양들의 기술이 총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높게 형성되려나요? 저는요, 의외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나올 것이라는데 한 표를 던져봅니다. 중형차 시장이 계속 침체기인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 소나타를 출시하는데 가격을 막 확 올려서 내놓는다면 시장 주목도가 떨어지겠죠? 기존 모델보다 상향선에서 엔트리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 폭이 그다지 크진 않을 것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소나타 8세대와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디자인 가격 면에선 긍정적인 기대를 가져보고요. 엔진 측면에선 약간의 아쉬움을 표했는데 아직 현대차 측에서 소나타 관련 공식 정보를요 꽁꽁 숨겨두고 있어요. 실제 최종 확정 팩트들은 제가 나오는 대로 또 잘 킵해뒀다가 리뷰 때 또 정확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형 소나타가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그 자리, 저희 통통 리빙도 함께 할 건데요. 그 전까지 신형 소나타에 관해서 궁금하신 것들은요, 영상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을 했다가 이 신차 발표 현장에서 그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새로운 얼굴의 소나타와 곧 찾아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곧 또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